우리 배선 선생님, 지난 한 8주 정도죠. 한 8차례 제가 대담을 했는데요. 저도 이제 신경외과 전문 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말이 많아서 오히려 결례도 한 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, 저로서는 이 시청자들에게 우리 두 사람의 나름대로 괜찮은 훌륭한 의사 이 얘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, 혹시 제가 그 표현이 조금 부족했거나 한 번도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, 선생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, 간략하게 몇 말씀만 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선생님은 원래 이제 대장암을 이제 명의가 되셨고 미국 가서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, 그 전에는 신장 이식 수술 많이 하셨고, 요즘 우리 봉생기념병원에 와가지고는 신장 이식을 많이 수술하고 있는데, 그 신장 이식에서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장기 매매지 않습니까? 간이나 요즘 거의 심장도 이식을 하고 간도 이식하고 이러니까 공파도 물론이고요. 그러니까 그 장기 이 매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,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그 지론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. 예, 장기 매매는 이제 제가 기억에 한 20년 전까지는 병원 화장실에 가면은 얼마 장기 필요한 사람 연락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수술하는 사람도 그 뒤로 중국에 가서 간을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. 예, 받았다. 또 심장을 받았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집니다. 이게 리스크하고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또 이점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서 이점이 별로 없다. 돈도 이제 막 오를 만큼 올랐고,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으로 가는데 또 중국 정부에서 그것들을 금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없어집니다. 그 돈이 오를 만큼 올랐고, 국내에서도 이제 사실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걸 받고 싶은 사람은 진짜 절실한 마음이 있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장기 매매가 예를 들어가 한 2천만 원, 옛날에 한 10년, 20년 전에 신장 하나에 2천만 원이다.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못하게 돼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것도 가족과 친척이 또 일치하지 않는 게, 만약에 친척 중에 누가 신장을 하나 띄줬는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딱 답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과거의 매매 행태는 이제 지금은 없었습니다. 지금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. 지금 우리 그 부산대학 양산부산대학 병원에서는 그 심장 이식도 하더라고요. 예, 심장도 하죠. 참 우리 의료가 많이 발전했어요. 우리 부산도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만, 우리 부산 의료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왔으니까,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발 이제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. 서울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. 괜히 쓸데없이 돈 두세 배 쓰고 말이죠. 그럴 필요가 없는데, 그런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제가 잡을래요.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여기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. 그 이제 선생님 그 책에 보면 저도 막 그런 경험 많은데, 아이고 막 원장님 막 죽어도 좋은 얘기 있어서 해주십시오.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선생님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보는데, 예, 그렇죠. 어땠습니까? 그 최근에 이제 겪은 경우가 거기 제가 소개된 길이 아주 최근 케이스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최근 케이스인데,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게 해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지금 이 외과 의사가 필요한 외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, 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? 예, 대학병원에 갔다가 모 대학병원에 갔다가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2차 병원이 이제 봉생병원까지 온 거죠. 그러니까 안타깝죠.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감당을. 그게 봉생병원이 그 대학병원보다도,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스태프들 그런 이야기 듣는데, 이 봉생병 터미널 병원이 되어가는 거예요. 우리 부산에서. 그러니까 축구를 지금 골키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사실은 우리가 풀백을 하고 대학병원이 그 골키퍼를 해줘야 되는데, 맞습니다. 이게 자꾸 거꾸로 가는 케이스가 생겨서 참 걱정이에요.
그래서 대학 우리는 병원이 그 영광스럽지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. 당연히 우리가 음, 중환자실 수준이나 이런 게 의사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에서 해줘야 될 경우인데 대학이 무슨 일로 다른 일로 이제 바쁘다든지 이러면 환자 갈 데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우는 부산에 의사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 수술해줄 의사가 없는 거죠. 의사는 있는데 수술을 의사는 많은데 수술해줄 의사가 없는 거죠. 교수님이 해주셨네요. 예, 제가 그 해줬어요. 결과는 좋았습니까? 예,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. 아이고 다행입니다. 예. 다행입니다. 하여튼 뭐 그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외과사들이건 내과사건 우리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다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병원 운영을 오랫동안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늘 기도가 그거예요. 우리 병원에 있는 음식을 먹고도 다 건강 유지하시고 우리 병원 찾아오는 환자들이 전부 다 참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.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환자 결과 나쁘다는 소식. 그게 제일 참 괴롭혔고 제가 만약 오래 못 살면 아마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럴 겁니다. 그동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이 마무리 시간인데 그동안 외과의사를 이제 저도 40년 이상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 뭐 워낙 건강해서 앞으로 10년도 끄떡 없을 것 같은데 관리 잘 하시고요. 근데 이제 좋은 일도 또 감사한 일, 좋은 일, 기쁜 일도 많았잖아요.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. 예. 뭐 보니까 좋은 그 일이 책이 좀 소개가 많죠. 돼 있던데. 예. 많고 환자들 수술 받고 또 뭐 좋은 기억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많고 그래서 즐거운 거고요. 뭐 쌤도 좋은 일 따지면은 뭐 그렇죠. 많겠죠. 그 사실 그런 것이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어줘서 좀 이게 우울해지고 좀 낙담이 되더라도 다시 또 용기를 내게 해주고 말이죠. 그런 경우 뭐 비일비재하죠. 근데 선생님 책에 보니까 시조 시인이던가요? 그 예. 투병기가 있던데 예. 그 소개 좀 해보시죠. 그 시조시인 이제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 지금 아마 생존하고 있을 겁니다. 한 십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시조시인이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런 시조시를 써가지고 문단에다 이래 발표를 했었고. 예. 뭐 거미줄에 걸린 뭐 나비령가 뭐 떨고 있네 뭐 이런 이제 그런 시조 시인 시도 있고 또 어떤 자부가 되는 분이 시아버지를 부탁하는 그런 편지에서 그 시조 그거는 저 서예가 저를 주시면 제가 서예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족자를 하나 기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.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예. 예. 너무 길면 안 되겠지만 예. 그래서 또 그렇죠. 자부가 사실 농촌에 있는 이제 자기 시아버지 그 사실 무식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 친정 아버지가 아니고 시아버지인데 예 정성이 제 감명을 받았습니다. 편지를 보고 그 외래 진료하면서 또 울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, 울 때도 있죠. 그 하나만 소개 좀 해보시죠. 어떨 때 제가 젊은 애들 이제 불치병으로 오는 걸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괴롭죠. 애들이 20대 애가 뭐 진짜 다 퍼졌는데 저도 같이 울었죠. 악성암으로 예, 그런 거는 뭐 손을 대볼 수도 없잖아요. 예, 뭐 그래서 마지막 음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줄 게 없어서. 선생님 그 얘기는 저도 옛날 굉장히 울음적이 있는데 외래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게 속옷이 보이가 그때 이제 치마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왔는데 예. 다리만 달랑달랑 보이고 이 머리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 막 원장 이제 원장님 왔는데 보니까 이제 뭐 위급한 상황. 그래서 이제 빨리 가자고. 그런데 응급실 이제 그 멀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 응급실 우리 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딱 냈는데 아휴 지금 제가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. 우리 시청자들께 놀랄까 봐. 그 어린애 머리를 다이아가 지나갔어요. 자동차 다이아가. 그 어떤 모습이겠습니까?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확 나는데 얘의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어떤 죄를 짓는데 이 애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? 그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. 그때도 제가 아마 나이가 한 40 초반이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때 잊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선생님 제가 신경과서로서는 뵙지는 못했는데 그 고신대학에 계셨던 것 같은데 카일 교수 이야기를 써놨던데 예, 예. 그 신경과사 선생님하고 카일 선생님하고 어떤 뭐 좋은
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 조금 저는 소개 한번 해주세요. 그 당시에 인턴 이제 인턴 하면서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 두 분이 이화동 선생님하고 카일 선생님하고 두 분이 있는데 이화동 선생님 우리 세브란스 선배죠. 예, 그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카일 선생님이 밤에 부르면 싫어하면서도 잘 나오더라고요. 야, 그거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.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뭐 제가 뭐 그냥 스파이럴 태핑 하면서 모자까지 다 쓰고 이렇게 탁 하니까 뭐 뒤에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제가 농담 삼아 칼 선생님한테 칼 선생님이 이제 ABG 검사한다고 여기 동맥 천사를 하고 있는데 실패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할아버지 아마추어 나는 프로 이리 이야기했습니다. 근데 이 양반이 한국말 몰라요. 모르는데 그거 아마 프로 날 텐데. 그거는 다 아는 거야. 할아버지 아마 나 프로 이를 알아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영감이 씩 웃으면서 연세가 많았네 그때. 예, 씩 웃으면서 Would you try? 이렇게가 제가 해드린 뭐 그런 거. 그 뒤로 이제 안 되면 이제 콜 GS 레지던트 그때 GS 레지던트 뭐 그런 영감님들 그런 좋은 기억들. 그럼 카이 교수님이 이화동 선생님보다 더 선배였어요? 그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 선배 나이는 비슷했습니다. 그렇군. 그런데 사명감이나 이런 게 저보다도 이화동 선생님이 한 7, 8년 선배쯤 네, 됐는데. 맞습니다. 근데 한국 사람 부르면 밤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카일 영감을 줄기차게 불러대는 게 진공이들. 그래 옛날에 그런 자기가 당직이면 당연히 예, 콜 받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. 그래. 예. 아휴 그런 이야기 다 하면 참. 근데 그 카일 선생님 그 이제 우리가 저도 미국 가서 이제 이렇게 뭐 그래도 안 좋은 의사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그 참 인품이 훌륭한 의사들이 예. 보면요 정말 그 환자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. 예. 뭐 1시간, 2시간 특히 우리 신경외과는 뭐 그런 신경외과 많았거든요. 예. 뭐 외과보다도 우리 신경외과가 밤에 자다가 분리 나오면 훨씬 많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근데 제일 괴로운 게 한 12시나 1시에 잠이 딱 들었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콜이 오면요. 콜이 막 깨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경험 몇 번 있었어요. 오늘 쌤뭐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 생각 저도 많이 나는데요.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쌤이 마지막 선언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게 우리 명예원장님께서는 의사로서 환자의 치유에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있으면 행복한데 이게 생활의 수단으로 변질이 되면 지금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진다.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철학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.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물질 중심 사상이 젖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뭐 불신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합시다. 그렇게 지금 그 책의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소개를 드리고 혹시 끝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 국민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한번 하시죠. 저희 아들한테 뭐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으니까 공짜 바라지 말고 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. 저 국민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 독자들 분들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행복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? 그런 생각합니다. 지금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인데 요즘 우리 애들 참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애들이 어머니들이 원하는 애들이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애가 이게 내가 낳았고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. 그리고 걔들도 분명히 지 호불호가 있을 텐데 그걸 관찰하면서 전문가와도 이게 조언을 받고 해서 걔들 잘할 수 있는 방향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무조건 의사가 되라. 무조건 뭐가 되라. 이제 부모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그건 정말 불행의 씨앗 아니겠나 싶은데 오늘 그 선생님 장시간 감사하고요. 지난 2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. 아이고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